우리 인생의 5, 60대를 위해서 피같은 투자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신가요? 남은 노후를 위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단타와 테마주 투자를 하자니 위험하기도 하고 하루종일 그 매매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노후를 위한 것인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면에 우량주 투자를 하자니 느려서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빠른 수익과 안전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서 2년 만에 20배를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미국 주식의 대가 윌리엄 오닐이 직접 2년 만에 20배를 번 방법입니다. 아니 미국 주식이라서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윌리엄 오닐 매매법으로 발굴된 뒤 2년 만에 500에서 10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룡전기 2년 만에 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실리콘2 2년 만에 8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CLC 인터내셔널 2년 만에 23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HPSP 1년 만에 2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성장하는 산업, 폭증하는 실적, 기관 순매수, 그리고 맥점 차트 이 네 박자가 만들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생주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인생주 발굴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굴법과 그리고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식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무엇이냐면은 현 분기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은 EP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EPS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냐 이걸 표현하는 지표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재무제표에선 딱 2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주당 순이익의 증가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냐, 즉 성장주에 해당이 되냐, 그걸 보는 지표로 첫 번째로 현 분기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 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5% 이상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분기 상승률 증가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해요. 이건 검색식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모든 대박주의 현 분기 이익 증가율은 평균 70%였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 대비 25% 오르면 좋아요. 그래서 EPS 또한 전년 대비 25% 오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 대비 25% 오르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분기 기준에서. 자, 그 다음 A는 연 주당 순이익입니다. 연 주당 순이익은 이전 3년 동안 해마다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증가율이 이게 25%에서 많게는 250%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만 이익이 오르는 게 아니라 분기만 올랐다고 한다면 이게 일회성 수익 급등이 나온다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연 단위로도 3년 이상 해마다 증가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 증가율이 25%에서 많게는 250%로 다양하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2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은 17%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입한 돈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투입한 돈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업들은 대개 20%에서 50% 이상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또한 검색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높을 때 이익이 감소하니까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이자 부담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거나 감소하는 추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부채 비율은 일단 200%를 넘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N입니다. N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산업 여건을 뜻합니다. 획기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혹은 경영 혁신을 이뤄냈거나
산업 환경이 결정적으로 개선돼 수혜를 받는 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업의 주가가 상승 패턴을 만들어낸 뒤 거래량을 수반하여 신고가에 근접했거나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이걸 가까운 예로 뭘로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화장품주를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간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중국이 한한령을 걸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화장품에서 발생하던 매출이 갑자기 중국 매출이 끊기면서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중국향 매출보다는 탈중국을 하면서 북미 매출을 늘리게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바로 산업 환경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시킨 거겠죠. 그리고 K-팝 문화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예로 들면은 만약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극재에 대한 니즈가 또 높아지게 되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필요하면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양극재다 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것이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업 환경에서 2차 전지의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선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AI 메모리 반도체로 쓰이는 이 HBM 또한 과거부터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빅테크들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산업 환경이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보시면은 CAN을 요약해보면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 거래량을 수반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그냥 차트만 좋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승 패턴 거래량을 수반했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근접했는지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N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익도 늘어나면서 근거도 명확한 상황에서 차트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상승이 그냥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단발적 상승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펀더멘탈의 변화로 추세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초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룡전기라는 기업은 이때 윌리엄 오닐 패턴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하죠. 고공행진하다가 지금 더 미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에서 CAN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수요와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은 유통 주식수와 거래량에 관련이 있는데요. 유통 주식수가 낮을수록 변동성이 큽니다. 즉 주식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고 해도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호가가 이렇게 막 높아지겠죠. 반대로 이제 팔려고 할 때도 호가가 이렇게 빨리 내려가겠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잘 급등하는 종목은 유통 주식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나 경영진이 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유통 주식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낮으면은 주당 순이익이 높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또는 경영진이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당 이익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증시에서 밸류업 전략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이 한 차례 부각받은 바가 있죠. 실제로 메리츠 금융지주 또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수를 낮출 수 있는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래량은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말라붙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승할 때는 매수 시점에서 최소 45에서 50% 이상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 L입니다. L은 주도주와 소외주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주도 산업군이나 섹터에서 주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 시장 주도주의 대다수는 상위 산업군 및 섹터에 있었는데요. 이 상위 산업군이란 건 무엇이냐면 상승률 상위 산업군입니다. 어떤 시기에 한 섹터에서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이 30개에서 40개씩 등장했다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단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할 때 이익이 늘어난 배경에서 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경영진이나 산업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다수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형성한다면은 그 섹터는 날아갈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업종 내 최고 종목 2개에서 3개 종목을 집중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1위 기업이란 반드시
규모가 가장 크다던가 브랜드가 가장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닙니다. 자, 집중. 분기 순이익이나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제일 높으며 판매 마진폭이 가장 여유가 있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 움직임 또한 가장 역동적인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일 큰 종목은 맞죠. 규모가 제일 크죠. 하지만 이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역동성은 낮죠. 그래서 최근 증시에서 한미반도체가 그 역동성이 가장 높게 움직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이때 한 15,000원 부근대에서 현재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2년 만에 이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하면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지만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4,000원에서 28,000원까지 약 2년 반 만에 도달을 했죠.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는 인기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실리콘토도 볼게요. 1695원 하던 종목이 15,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전부 다 윌리엄 오닐의 근거에 다 부합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10배가량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얼마 만에? 2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자,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에코프로를 찾는 기준은 이처럼 윌리엄 오닐의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이익이 증가한다는 기대감이었죠. 시대적 수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이익이 증가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윌리엄 오닐 또한 이익이 증가하는 핫한 종목만 고르겠다는 거죠. 그 맥락과 동조하다 보니까 2년 만에 10배씩 날아가는 종목들도 여기서 나타나죠. 근데 이게 작전주처럼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알면 우리가 50대 60대에서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면서 윌리엄 오닐이 달성했던 2년 만에 20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종목을 보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게 또 한국 시장에서도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와 M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는 기관의 후원입니다. 기관은 싸구려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대량 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을 사들입니다. 종목이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매수세의 원천은 기관입니다. 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성적이 좋은 기관 한두 군데 이상은 최근에 신규 취득했는지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을 대규모로 추가 취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종목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이따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은 시장 동향입니다. 언제 새로운 주요 상승세가 시작되는지 또는 언제 시장이 고점을 찍고 심각한 조정 국면이나 주요 약세장에 접어드는지 알고 싶다면 매일 주요 지수의 주가 및 거래량 차트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은 미국 1위 이 윌리엄 오닐을 뜻합니다. 이 윌리엄 오닐이 61년 동안 검증한 주식시장에서 바닥 잡는 신호에 대한 영상에서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은 이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신호 설정법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액션 플랜으로 다시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C는 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 최소 25% 상승입니다. 자, 그다음 A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5% 상승입니다. 그래서 3년간 주당 순이익이 해마다 증가하면 좋고요. 그리고 A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최소 17% 이상 상승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적거나 감소하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N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경영진 또는 산업 환경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살펴보고 그때 거래량 실리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전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유통 주식 수가 어떠한 상황인지 낮은지 또 자사주 매입은 있는지 최대 주주가 많이 보유하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I는 기관이 매수하는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L은 주도 섹터의 1등주인지 그리고 섹터가 집단적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 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동향에 따른 포지션인데요. 종목을 볼 때는 C에서 L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검색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여기서 코드 번호 0150을 검색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식에서 EPS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EPS 증감률이 보이죠? 자, EPS 증감률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기준들 분기 주당 순이익, 매출액, 그 다음에 연간 주당 순이익, ROE 이걸 한번 검색식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기 주당 순이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게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 했죠? 25%입니다. 자, 25%인데 책에서 살펴보면은 더 최소의 기준은 18%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주당 순이익을 설정할 건데 연간 주당 순이익은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25%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또 증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증감률도 25%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좀 애놀이 줘가지고 20%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EPS로 설정할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감률을 찾아볼게요. 그 매출액 증감률을 검색하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있습니다. 이걸 2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 이상 높아야 된다고 했죠. 이 ROE를 17% 이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다 ROE 검색하시고 ROE 여기 나온 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17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은 제가 200% 미만이면 된다고 했죠. 200% 미만 이하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4조건씩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뭐 윌리엄 오닐 인생주 발굴 검색식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된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재룡전기도 있는데 재룡전기는 2023년 4월쯤에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검증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023년 4월 30일 성과 검증을 통해서 이제 포착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재룡전기가 포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 검색식은 C와 A 여기까지 이제 걸러줍니다. 나머지 N과 S, I, L은 그리고 M까지는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룡전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걸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죠? C, A, N, S, I입니다. M은 이제 시장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외하고요. 자, 먼저 C를 보겠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급증하는지, 매출액 증가율이 급증하는지 체크해보고요. 연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급증하는지, ROE가 17% 이상 유지가 되는지,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차트를 통해서. 자, 먼저 분기입니다. 분기 차트이고요. 자,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보시면은 분기마다 어떻게 됩니까? EPS 증가율이 계속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도 보시면은 계속 급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는 무려 1119%였고요. 그 이전 분기에선 1023%, 그 이전 분기에선 73%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2022년 3분기에는 110%, 4분기에는 173%, 그 다음에 1분기에는 217%, 2023년 2분기에는 251%로서 EPS 증가율이 최소 25% 이상, 매출액 증가율도 최소 25% 이상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나온 흐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좀 꺾이긴 했지만 EPS나 매출액, 영업이익은 계속 오르고 있죠. 보시면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EPS가 129%, 또 2023년 4분기에는 243%로 2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ROE도 보시면은 17%가 이쯤인데 27% 이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40% 미만인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C, A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건데 당시 미국 전력망 교체 시기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이죠.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도 이러한 전력 수요 관련주죠. 여기 보시면 이때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죠. 또 효성중공업도 관련주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보시면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2023년 2분기에 동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시 HD 현대일렉트릭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라인대를 또 돌파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도 보시면은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윌리엄 오닐의 기준에 맞춰지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한 다음에 최근에서의 상승이 나올 때는 AI 데이터 센터 폭증 수요 속 전력 부족 우려에 전력 관련 테마가 시장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지금 과열권으로 진입을 했죠. 그 당시에 보시면은 2023년 2분기에 보시면은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 속 아까 종목들 보시다시피 집단적으로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에서 새로운 호재를 달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집단적 신고가를 만든다면은 이건 별표 5개짜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추세 상승을 그려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가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4월달 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매수세의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있지만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주로 연기금이나 투신 이쪽이 매수하면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덜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도 매수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동향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는지 알게 되면은 이 종목은 쓰레기 종목이 아니구나. 기관들도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뭐 삼양식품 이런 종목 보시면은 이익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뭐 안 빠지고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잘 없는데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바로 윌리엄 오닐의 인생주 배굴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윌리엄 오닐에 대한 기준을 배웠으면은 실전적으로 우리가 종목도 투자를 해보면서 정말 유용한 지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신뢰하는 매매법이니만큼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윌리엄 오닐 기준으로 포착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수익 도전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2024년 5월 2일 추천주로서 윌리엄 오닐에 근거한 종목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플에서는 4월 29일 추천주로서 LS 에코에너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LS 에코에너지란 종목이 바로 당일에 상한가에 가고 추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고요. 4월 30일 관심주로서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해드리고 현재 딱 흐름에서 3% 이상 자율익절 가격을 터치했습니다. 이처럼 공부도 하고 수익도 얻어갈 수 있는 무료 추천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어플에서 어떠한 성적을 기록했는지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 성적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어플 내역 그대로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장전에 도움이 되는 뉴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장전에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뉴스를 다 찾고 관련주를 찾기가 번거로우실 텐데 이 어플로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주목해야 될 일정, 앞으로 한 달에서 3달 이내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일정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투자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상한선 스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손실 스트레스 없이 단타 잘하는 비밀 이런 칼럼도 써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슈퍼개미들끼리만 써먹는 차트 보는 업그레이드 방법 하면서 이렇게 또 칼럼을 써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하나씩 칼럼을 좀 써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할 테마가 좀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테마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상한선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와 상한선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고 적힌 걸 보시면 되겠고, 리뷰가 5.0입니다.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무려 567분이나 리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최근 리뷰를 보면은 주식 공부 초보자로서 유튜브와 어플이 병행되니 너무 이해가 쉽고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일정 매매 덕분에 이제 확신이 생겨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고요. 41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식 앱을 여러 사용해봤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한선 앱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기준으로 또 포착된 종목과 여러 정보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상한가 추월 자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